사실 그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그런 잔여적인 의료를 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공공의료라는 개념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공공자는 이제 개인 건강이 이제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는 이제 건강이라는 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 예전에는 이 건강이 개인적인 책임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한 그 공공적인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0%였는데 최근에 이제 70% 이상으로 굉장히 이제 이 코로나 시대 때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건강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좀 보듬어 가야 될 그럴 부분인데 그동안은 국가 정책에서 굉장히 이제 그 우선순위가 낮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주로 이제 건강보험 확대에 맞추어서 주로 이제 민간병원 아무래도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간병원에 이제 많이 맡긴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병원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 그런 것들을 이제 도민들이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이 공공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이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그, 그 다음 슬라이드 건강보험 제도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튼튼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OECD 평균 우리 GDP 대비 이제 의료비 지출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덜 쓰면서도 뭐 기대 수명이 저희가 203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제 최장수 국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사망률 같은 지표들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은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이제 담보가 돼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지출과 수입을 맞추다 보니까 이 수익성이 낮은 데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좀 빈틈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하고 지역의 격차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농어촌에 병원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이 감염병 같은 그런 분야에 빈 곳이 이제 발생하게 된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다들 아시겠지만 전쟁 이후에 저희 그 보건의료 시스템은 주로 이제 공공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의료보험이 도입이 되면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정부가 대부분 민간병원에 맡기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민간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2012년에 이제 공공의료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의료가 아니고 민간병원에서도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그것도 공공의료라고 이제 개편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우리나라 병원 중에서 5% 정도만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민간병원이 95고 공공병원이 이제 5%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수도권이 모든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가 우리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출산 시대에서 이 의료 체계 전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령화되면은 아무래도 지역사회 내에서 케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는 사람들 말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 민간병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공공의료 전달 체계를 좀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 충북은 현재 어떠한가 이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사가 나온 것들인데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지금 충북의 보건의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라든지 폐렴 사망률, 자살률, 그리고 흡연 및 고위험 음주율, 그리고 걷기 건강생활 실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건강 지표 그리고 건강 증진 관련된 지표들 이런 것들이 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파란 거는 이제 평균이고요.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지표들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빨간색은 이제 충북입니다. 빨간색을 보시면은 이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첫 번째로 보면은 전국에서 두 번째 현재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 사망률은 지금 굉장히 높이 첫 번째로 지금 되어 있죠.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리고 치료 가능한 사망률도 보면은 58.5명으로 가장 지금 전국 대비해서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간질환 사망률도 세 번째로 지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중증도 보정 사망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그 기대 사망자 수하고 실제 사망자 수를 이제 나누는 그 값이 되는데요. 1을 기준으로 하게 돼서 만약에 1보다 크게 되면은 기대 사망자 수보다 실제 사망자 수가 더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연령이라든지 보건의료를 고려를 했을 때 1보다 크게 되면은 사망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은 충주, 제천, 영동권에서 초과 사망자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로 넘어가 주세요. 이거를 이제 초과 사망자 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충주는 한 300명, 그리고 제천권은 한 100명 정도, 그리고 영동권은 한 30명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초과 사망자 수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중지일권으로 비교했을 때 대구, 부산 다음으로 높은 초과 사망자 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1개월 사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으로 이제 이 내용으로 이제 논문을 썼는데 1개월 사망은 이제 병원 내 질지표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5년 생존율 그런 개념이 있는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것은 병원의 질을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망률이 높게 되면은 병원의 질이 이제 안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의 이 뇌졸중 관련된 사망률을 보시면은 대부분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충북에 뇌졸중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 우리 그 도의 이제 병원에 이 치료나 아니면 케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 심근경색 어떠냐? 이거 심장질환 똑같은 거죠. 청주권은 조금 이제 높아 보이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뇌졸중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충북에 있는 병원의 질적 수준이 좀 안 좋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은 건강 증진이나 건강생활 실천 측면에서는 그럼 잘 하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랑은 조금 이제 다르지가 않죠. 똑같이 이제 건강 증진 지표도 보시면은 흡연율하고 음주율도 보시면은 전국 최고 높은 곳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제 도민들이 술을 많이 드시고 흡연을 이제 많이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가 다 발암물질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율이라든지 걷기 실천율도 보시면은 이 지표는
높아야지 이제 좋은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파란 거에 비해서 빨간 게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지표가 높아야 되지만 이거는 거꾸로 이상하게 앞에와 다르게 지표가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은 충북 도민들은 의료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자체 충족률이라고 하거든요. 의료 관내 이용률이라고 하고 이게 렐러번스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을 이용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RI 인덱스가 높으면 그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표를 보시면은 뭐 상급종합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뭐 응급의료센터 다 지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북 도민들이 다른 지역을 가가지고 이제 진료를 한다는 거죠.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 응급환자 자체 충족률이 어떻게 했느냐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진천하고 제천권 그리고 영동권을 보시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다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십시오. 당연히 이제 이동을 다른 관내로 가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이제 길게 되는 거죠. 보통 한 40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천, 영동, 충주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충주권마저도 평균보다 더 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충청북도의 거점 도시인데 충주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응급 환자의 부적절 초기 이용률도 보시면은 대부분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이 한 14.5% 정도 되는데 우리 충북 지역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청주마저도 초기 이용률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한 청주마저도 한 10% 정도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급 환자들이 초기에 이제 빨리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초기 이용률조차도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저도 나름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충북이 자원이 좀 부족한가 한번 대표적으로 100만 명당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병상수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건데요. 저희 충북의 여러 가지 건강 지표가 이제 맨 앞에 있거나 맨 뒤에 있었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중간 정도로는 보입니다. 그러면은 충북에 뭐 병상수라든지 병원은 어느 정도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문제는 무엇이냐? 저는 진단을 이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분포, 두 번째는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포 아무래도 병원이 많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지원이 있더라도 분포가 제대로 잘 안 되면은 소외되는 또 빈 틈이 있을 거고요. 병원이 많고 하더라도 병원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건강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병원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우리가 이번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이 지역들을 우리가 보듬어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은 300병상 의료기관을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300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300병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충북의 경우에는 이제 청주하고 충주 정도로만 이 300병상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되는 어느 정도 지일이 담보되는 그런 병원이 이 두 지역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시군구 중에 보훈, 증평, 당양은 아예 응급의료 기관이 없습니다. 이런 지역은 사실 이런 지역에서 살게 되면은 그냥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300병상 이상의 이제 병원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다른 연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중증도 보정 사망비가 300병상이 없는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응급의료 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비가 1.33배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규모의 병원을 갖는 질 좋은 병원이 있는 것이 이 충북 도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인지 저희 충북에 있는 군 지역들은 의료 취약지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뭐 내외산세라고 하는데 내과, 외과, 산부인과, 뭐 소아과 이런 것들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증평 뭐 이런 지역들이 모두 의료 취약지라고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선정이 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불명예인가 어쨌든 이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요. 다음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그 지역 간 이제 편차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의료의 질은 어떤가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환자나 아니면 가족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은 이 병원의 명성이나 아니면은 의료기기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의료원의 노후화율 한 40% 되는데 충북에 있는 충주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한 70%, 80% 정도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면 사실 충북 도민들이 충주 의료원을 선택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은 MRI 찍을 때 굉장히 이제 옛날 거는 시끄럽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악도 틀어주고 조용하고 이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MRI 찍을 때 아니면은 병원을 갈 때 어떤 병 이건 뭐 자명한 것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충북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운영자금도 공공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데요. 경기나 인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30억, 뭐 90억, 8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운영 보조금이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적자만 야기한다 이런 이제 뭐 불명예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그 오해를 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인데요. 34개 이제 지방 의료원 중에서 17개 의료원은 흑자이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5억 흑자, 충주도 5천만 원 정도 공공사업들을 많이 하면서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이렇게 국가에서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 충주 청주 의료원이 없으면 이 충북의 보건의료 현황은 더 바닥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사실 그 수준이 뭐 떨어진다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의료의 질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뭐 수술을 잘 하느냐 아니면은 의료 기술이 좋냐 이런 것도 있지만
환자들한테 잘 친절하게 대하느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공공병원이 의료의 질이 수준이 낮다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뭐 수술 보정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오히려 뭐 외국 논문을 보면은 더 좋다, 공공병원들이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왜 이런 인식이 있느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장비나 인력, 장비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절하게 대하려면은 이 그 의료 서비스를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많아야, 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그런 친절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인식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고 국가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인식도 다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 충북에서 더 강화해서 제공한다면 충북의 여러 가지 미충족 필요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북 도민들의 이제 건강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지 않아서 유출률이 낮게 되면은 충북도의 이제 경제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충북에서 이제 RIS 사업이라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산업들을 진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이 공공병원에서 테스트 베드로 여러 가지 임상 시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충북은 어떤 일을 좀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이 그동안 일을 잘 못했냐? 충북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대병원, 각각 민간병원 다 열심히 잘 했습니다. 제가 그 보스턴에서 이제 파견 연구하러 갔었었는데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충북도 분명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저희는 열심히 내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꿔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축구하듯이 팀워크로 이제 해야만 저희 충북의 이런 나쁜 건강 지표들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육상을 해서는 절대 이 지표를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해야만 이 좋지 않은 지표를 이제 개선할 수가 있는데, 그 방안을 사실 공공의료기관에서 아마 주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간병원에서는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는 굉장히 이제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공병원에서 이 적정 진료라든지 필수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충북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좀 만들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장성 강화 정책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근데 충북의 이 의료 전달 체계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거든요. 충북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건강 지표라든지 아니면 고령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결국에 노인분들 어떻게 우리가 케어를 할지, 어떻게 진료 이후에 복지기관과 연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달 체계를 개편하려면 민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도에서 아니면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힘을 밀어 주셔야 이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다행히 정부에서 이제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공공병원 공공의료 종합대책이라고 이제 발표를 지난주 이번 주인가 이번 주에 이제 했는데요. 다음 주십시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팀워크를 좀 살리겠다라는 거죠.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병원들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역할 분담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역 책임 의료기관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충북을 이제 총괄하고 기획 연구나 아니면은 인력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이제 컨설팅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충주, 청주 이런 같이 이제 지역 거점 공공병원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환자들의 퇴원 환자들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보건소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는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 의료 벨트. 그래서 이 한 묶음이죠. 이제 개인 그 전에는 개인 단위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면 이제 권역에는 충북대병원 그리고 중지 진료권은 이제 연구에 따라서 뭐 56개, 70개, 뭐 82개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 충북이 굉장히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지 진료권에서 어느 지역은 뭐 대전권으로 봐야 된다, 뭐 어느 곳은 뭐 원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충북에서 이 중지 진료권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이제 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병원을 이제 공공의료 협력기관으로 아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보건의료 벨트를 좀 만들어 가지고 충북의 도민들의 건강을 좀 지키면서 이 통합 보건의료 벨트를 이용해서 우리 RIS 사업, 우리 보건 바이오 헬스 산업의 여러 가지 그 테스트 베드로 이 벨트를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은 사실 그동안 지방 정부 역할이 굉장히 이제 예산도 부족하고 이제 그건 다 이해를 하는데 책임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보건의료 벨트를 만들려면은 이 시도에 이제 각각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 권역별 아니면 중진료권의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방안들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치료 가능한 사망률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통계적인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 지원단 설치가 이제 필수로 보이고요. 이 지원단에서는 충북에서 이제 다양한 지원단이 있는데 그 지원단을 이제 서포트할 수 있게끔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지원단 역할을 부여를 해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건강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건강 관리를 이제 그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충북대병원에서 주로 이제 그 필수 의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이드라인 임상 가이드라인이나 클리니컬 패스라고 해가지고 진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이제 병원들에게 이제 보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를 하고 의뢰라고 회송하는 이런 시스템을 정교하게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이 전반적인 그 보건의료 벨트 통합 벨트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이라든지 의료진 지원 그리고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고 지역의 이제 책임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하고 여러 가지 퇴원 환자들의 연계 이런 역할들을 필수로 측면에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인력 문제가 이제 그 심각합니다. 인력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 이제 서비스가 좋지 않다 그런 이제 인식이 있다고 제가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 의사나 간호사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 많이 안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 한 명당 100명씩 그리고 100만 원씩 그리고 1년에 한 200만 원 그리고 4년이면은 뭐 1,000만 원, 1,000만 원이고 한 뭐 1억이면 한 뭐 10명 정도 이렇게 사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만들 수 있는 방안, 예산만 확보가 되면 이런 것들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 자원, 시설 인력 장비,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없는 데는 짓거나 아니면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이제 지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장비 부분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로 적정해야 이제 이 중요한 건지 이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관련된 적정 양을 추계를 하고 어떻게 이제 보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방안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장비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100억 정도 마련을 해가지고 의료 장비 노후화된 장비들을 평가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있는 병원들은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담론이 현재 지금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됐지만 이런 그 이야기 담론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보건의료 포럼을 좀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제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서비스가 그 인식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비스의 실태 그리고 그 지금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개선 방안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정부의 정책과 충청북도의 과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충북대학교에 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교수님께 그 이 발표를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 들을 때도 어려웠었는데 지금도 역시나 약간 어렵기는 하지만 훨씬 더 제가 오늘은 이해를 하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박종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까 일부 사회자가 소개는 해드렸지만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조정협력센터 김정회 센터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청주의료원의 오향숙 기획조정실장님이십니다. 네, 충청북도 김용호 보건정책과장님이십니다. 네, 충북공공의료강화대책위원회 장민경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토론 사회는 토론 순서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난 뒤에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공의료 서비스의 현실을 진단을 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협력해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을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공공의료를 통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 오늘의 토론의 결과가 정말 정책으로 연결되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혜 센터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의 김정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발표를 하고 발표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토론 때 많이 하게 돼 있는데 오늘은
발표 내용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의견이나 더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박정혁 교수님께서 지자체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의 설립이 지금까지 지자체의 책임은 맞지만 그 의료보장이라는, 그리고 오늘 왜 건강보험공단이랑 공동 주최를 하게 됐는가도 연관이 될 텐데, 이 공공의료라는 게 꼭 지자체만의 저는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립할 때 그 비용을 국가가 50% 부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자료집 29페이지에 제 토론 내용이 좀 담겨 있긴 한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공공의료를 논하는가 했을 때, 지금 코로나가 계기는 되긴 했지만 사실 감염병만으로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거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프라의 격차가 전부는 아니지만 결국은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격차라는 이어지는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의료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저희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조세가 아닌 사회보험 제도로 저희 이제 공단이 운영하고 있지만, 그거의 근본적인 취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거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소득 계층이나 지역별로 의료 수요의 사실 불평등을 없애는 게 사실 우리 건강보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의 책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국가에서 책임도 상당 부분 이제 같이 공통 부담해야 될 때가 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과 중복된 내용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원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90%의 민간 중심으로 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공공이 상당 부분 50%를 공급하고 있었지만 이제 사회보험, 건강보험이라는 도입을 갑자기 하면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라는 형태를 취한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별 격차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제천에 없고 뭐가 응급의료센터가 없냐 하고 하면은 시장에 맡겨뒀기 때문에 거기에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민간이 들어올 확률은 적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빈자리나 민간이 할 수 없는 데를 사실은 이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그 건강을 위해서 메워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중심의 국가는 어떤가 했을 때, 앞에 위원장님이 인사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가장 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그 미국에서도 이제 공공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의 이렇게 공공 중심이 절대적인 거에서는 사실 제대로 방향으로 우리가 배를 할 때 이 그 조향 장치를 움직일 때 그 키를 공공이 너무 없다 보면은 민간한테 쓸려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조향 장치를 제대로 된 강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관의 5%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지금 민간이 90%인데 다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비중으로는 그런 조향 장치를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그 노력을 공공이 좀 늘어나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31페이지에 보면 공공의료를 확충하자고 하는 토론이긴 하지만 아마 상당 부분 우리나라가 민간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공공의료를 또 지어야 돼? 물론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제천 지역도 있긴 하지만, 그랬을 때 지금 건강 향상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 민간을 무조건 배제시키자가 아니라 아까 같이 뛰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은 양적인 확충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권역은 사실 국립대가 보통 맡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역의 책임 의료기관을 지금처럼 인력도 부족하고 노후된 장비로 지방의료원이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하라고 하면 누가 따라오고 누가 민간이 거기를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인가라고 고민해 봤을 때 확충도 중요하지만 지어져 있는 앞으로 지어질 지방의료원에 제대로 된 투자가 되지 않으면 지금 마지막에 하신 통합
벨트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수 있어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거라든지 새로 지어질 것에 대한 민관과 적어도 어깨를 겨눌 만한 아니면 더 선도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만드는 게 양적 확대보다도 저 어떻게 보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뛰어야 된다고 했을 때 계속 공공의료 확충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민간 병원이 이때까지 잘못된 행동을 했고 국민의 건강에 도움을 안 줬다라는 맥락은 아니라 민간도 충분히 거기에 기여한 건 사실인데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해가는 게 핵심이고 각 지자체별로 그걸 어떻게 구현할지는 사실 지자체마다 역량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이런 그 지역에 맞는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여기서 말하는 공공병원은 이제 다 동의하지 않았지만 아마 암묵적으로 지방의료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공공의료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을 다시 설정하지 않으면 짓는다고 해도 개수는 늘지 모르지만 지금의 문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공의료를 설립하더라도 그 역할을 크게 이제 5가지로 제가 작년에 연구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게 표준 진료 그리고 지역의 모델 병원이 돼야 된다. 아마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민간 병원은 질은 좋지만 웬만큼 뜯길 각오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공공의료원은 비슷한 서비스를 주면서 사실은 비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 수치를 봐도. 그런데 이제 그런 민간보다 비용은 덜 들면서 똑같은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 저는 공공병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세 번째는 그 민간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에 민간병원은 큰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환자 위주로 진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근데 아까 발표했듯이 여기 충북의 건강 행태도 사실 많이 안 좋고, 건강 행태가 안 좋다는 얘기는 만성질환의 유병률도 높을 확률이 높은데, 그런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보건소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대가 다 네트워크가 돼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방의료원도 거기에 한 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가장 문제가 됐던 전염병 재난 대비도 이번에 상시적이진 않지만 사실 굉장히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엄청난 중요성을 각인시킨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섯 번째는 그 민간을 동원해서 어떤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조양 장치를 좀 틀고 싶을 때 이 그 테스트 베드가 많지 않으면 사실은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은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하기가 힘든데, 그런 역할이 공공병원이 충분히 뿌려져 있으면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제안한 것 중에 1, 2번은 사실 민간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3, 4번의 역할은 지역의 공공병원이 많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충북에도 이런 지방의료원이 생길 때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에 요거는 제가 짧게 넘어갈 건데, 공공병원이 확충이라고 했을 때 양적으로 확충도 중요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질적인 확충이 사실은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질적 상황에서 3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장비나 인력도 중요하지만 거버넌스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데, 요 사실 질적 개선이 양적 개선보다 사실 더 어려워요. 예타 통과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나 그다음에 설립 비용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힘든데, 이 부분은 지금 얼마 전에 제2차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세운 데서도 제시됐지만 실질적이고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계획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지역에서 굉장히 좀 깊게 심도 있게 논의되고 대안이 나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 설립을 꺼리는 이유 중에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설립 자체가 너무 어렵다. 예비타당성 통과하기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설사 짓는다고 해도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비는 그다음부터 지자체가 책임이 져야 되는데, 매년 웬만한 기관들은 반은 흑자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반의 확률이 새로 지어지는 의료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적자에 대한 부담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그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그런 것도 하나지만 기존의 적정 수가 수준이 아니어서 공공의료는 손해가 돼도 지킬 수밖에 없는 자연분만이라든지 응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손해는 나지 않는 수가를 보전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라는 제가 보장은 못하지만 앞으로 그 대세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 의료에 대한 손해 부분은 보장성 강화와 적정 수가 보장이라는 틀로 이제 보완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보면 다른 의료원이 다른 지자체가 해당 의료원의 돈을 연간 5억씩 이렇게 운영비 보조를 한다고 하면 다 적자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한테 당연히 해야 될 건강증진이라든지 공공의료 사업을 적자라는 개념으로 계속 보니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보건소에다가 인건비 들고 지역사회 건강증진하는 거에 대해서 적자를 메꾼다는 개념으로 투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지방의료원을 다 통틀어서 무조건 적자라는 틀 안에 다 가두지 말고 크게 세 덩이로 봤을 때 필수 의료는 적자는 맞아요. 그 부분 앞으로 채워질 건데, 두 번째 공공사업은 요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저도 연구직으로서 고민할 문제지만 회계를 아예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료원에서 당연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 뭐 노숙자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 적자에 다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분리돼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중앙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비효율이라는 부분도 사실 적자를 메꾼다고 할 때 가장 부정적인 입장이 다 좋은데 비효율적인 것도 있지 않냐, 그걸 다 국가가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냐고 했을 때 비효율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건지도 중앙에서 지원하는 좀 조직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는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을 튼튼히 마련해서 제대로 된 민간 병원을 선도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지방의료원이 지금까지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해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거를 할 수 있고, 그 경영적인 문제도 단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확충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에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혜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료보장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의 책임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셨고요. 초기에 공공이 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의료의 시장화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에 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는 공공에서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적자를 적자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에 특히 확충과 겸비해서 민간 선도 가능하고 적정한 투자를 해서 정말 공공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이제 그 토론을 쭉 듣고요. 이따가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청주의료원의 오양숙 기획실장님이신데요. 최근에 이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업무에 임하고 계신데 청주의료원 오양숙 기획조정실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오향숙입니다. 청주의료원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성 강화 부분입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 역할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저희 병원은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공공의료본부를 신설을 해서 산하의 QR실,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병원에도 CP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실을 운영하고 있고 공공의료복지팀, 보건의료협력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연계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진료 협력 및 인적 자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 의뢰 및 회송을 체계를 확립하였고 필수 의료 연계 협력 모델 개발을 위해서 내외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역량 제고를 위해서 직무교육 중심의 전문성 함양으로 해서 필수교육, 직무교육, 특성화교육,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를 위해서 저희 병원이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확충하였는데 응급실은 20병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중환자실은 34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 및 숙소를 확충하기 위해서 올해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를 내년 10월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부분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간병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충북도에서 70%, 저희 병원에서 20%, 본인 부담 10%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제각 장기 요양기관의 한방진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지원 그 사업으로서 지역 아동센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고 충북 해바라기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 내원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진료 지원을 하고 있고 충북 하나센터와 연계해서 내원 환자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가정간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전담 간호사 2명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청주 시내에 4개의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사업으로 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령화로 당뇨 고혈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만성 환자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307명을 그 등록을 하였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 만성 질환 그 교육을 위해서 당뇨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저희가 감염 관리 전담 부서로서 전담 의사 1명과 관리 의사 3명, 전담 간호사 5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감염 관리 표준 지침을 제작하고 있고 감시 활동 및 강화를 하고 있고 손위생 수행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압병실을 확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체계 가동으로 해서 저희는 일반 병실이 87병상, 정신과 병동 그 68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의사 9명, 간호사 98명, 간호조무사 2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료 실적으로는 선별검사가 7,626명, 그리고 입원 환자가 688명이었는데요. 오늘도 이 날짜하고 똑같이 오늘도 59명이 지금 코로나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병원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세계병동 126병상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병비 부담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충북은 현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 아까도 말씀이 있었었는데요. 지역 격차가 심각하여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그러니까 중증, 응급, 그리고 분만, 신생아 치료, 지역사회 건강관리 등 분야에 대해서 공급 부족과 지역 서비스 연계가 미흡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발생하고 있어서 지방 의료원의 경우에는 의사 및 간호사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방 의료원의 질적 향상 도모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모든 지역 주민에게 차별 없는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진료,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기관이 필요합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강화에서 저희 2차 의료기관에서는 양질의 필수 의료 제공,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보건의료, 복지연계 등 공공보건의료의 전달 체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 단위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감염, 재난, 공중보건위기 등에 대한 대응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서 진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그 퇴원 환자 연계 협력 그 사업에 관련해서 퇴원 환자를 분석한 부분입니다. 다음 41페이지로 넘어가서 결론은 저희 그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의 환자가 26%를 차지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노인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질환으로서는 그 뇌혈관 질환이 65.3%, 대퇴골절이 60%, COPD 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입원율을 보았는데 13.3%에서 2.9%로 하향이 되었는데 이유는 그 코로나 감염병 전담 병원 지정으로 인해서 그 입원 병동 폐쇄도 있었고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효과로 재입원이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상수 리프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김용호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장 김용우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마치 이제 충청북도가 심각한 공공보건의료의 직면에 있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고 일부는 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경청에서 많이 듣고 다음 정책에 많이 반영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뭐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한 3, 4개월 동안의 사투를 벌였고 최근에는 작년 1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감염병이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한 120만 670명, 뭐 사망자도 한 1,800여 명, 도내도 확진자가 한 2만 6천여 명, 사망자가 한 64명 이렇게 많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K 방역이라는 모범 국가도 있지만 경제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거의 뭐 24시까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12시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코로나가 발생될 적에 선별진료소라든가 이동진료소 또한 역학조사, 감염병 지정병원까지 환자의 이동, 의료원 같은 데서는 확진자 감염병 지정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외래진료라든가 입원 환자, 감염병 확진자, 정신병동까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서 우리 공공기관의 역할이 몸으로 또한 열심히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코로나의 증세는 과거에는 고위험 시설에서 많이 발생이 됐다면은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전체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이제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856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은 단 10개에 불과합니다. 급성기로서 충북대병원, 청주 충주의료원, 그리고 노인요양병원이 도내 6개, 도 시립 2개, 분 2개 이래서 요양병원이 6개. 또 하나는 항공의주의료원 이렇게 해서
10개, 1856개 의료기관 중에 우리 도내 공공의료기관 10개에 해당이 됩니다. 예,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불균형 해소 또는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이제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 72억,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기숙사에서 100억, 소방시설이나 냉당관시설에 86억. 아까 의료 장비가 많이 노화됐다는 교수님의 의견을 들었는데 아마 그 19년 이전의 자료가 아니었나. 제가 과장으로 되면서 의료 장비에 대한 것은 현재 100%를 의료원에 요구하는 사항을 다 교체를 해주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청주의료원 의료 장비만 해도 금년도에 55억의 장비를 교체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간병 서비스선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까지의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주의료는 한 264억, 충주의료는 이제 134억. 북부 지역이 조금 의료 취약지로 돼서 재활병원 충주의료원에 41병상, 북부 지역에 호스피스 병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병상, 의료 장비도 22억, CCTV 교체 등 음압병상 설치, 저소득층, 간병인, 해외의료자까지 저희들이 의료원에 대해서 최근 2, 3년 동안에 국비를 엄청나게 복지부도 많이 찾아가서 장비 보강이라든가 시설 보강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사실 지금의 터라든가 장소가 없어서 더 추가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해도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 옛날하고는 지금 2, 3년 내에 많이 바뀌었다. 실질적으로 올해의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을 아마 실사를 했더라면은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또한 우리 도내는 이제 단양군 같은 경우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원이 108억을 줘서 400억 정도가 있어서 24년도 완공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의료기관은 민간하고 이제 구분을 한다기보다는 민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일부를 차지하는 부분이 역할이 돼야 되지 않나.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한국병원한테 장애인 구강센터를 한 25억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공의료기관에서도 하기 어려우면 한국병원에는 치과가 많이 발상되어 있으니까 장애인까지 좀 적자가 되면서도 부담을 하는 이러한 공공적인 역할이 좀 나누어져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민간하고 협력해서 민간병원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공공의료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체계로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이제 보건소에서도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뭐 시설 장비 차량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이제 38억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 통합 건강정기 사업, 건강 쪽에 이제 체크를 하셨는데 아마 담배나 음주, 사실 이쪽에는 저희들이 좀 높습니다. 높고 그 높은 걸 좀 따져봤더니 증평 쪽에서 이제 음주나 흡연의 비율이 좀 높았고, 음성 진천 쪽이 좀 근로자가 있는 데가 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또 이제 시군 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하고, 심내혈관 질환 또 예방 사업에도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한 응급의료 기관이 또한 없는데도 현재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많은 시설 투자라든가 인력을 지원해주고, 소아청소년과든가 이제 영동의 산부인과 분만은 6억 원, 그렇게 외래는 보온이라든가 계산 2억 원씩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해줘서 의료 취약지의 일정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단양군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주의료원에서
도비를 들여서 2억 원을 줘서 매주 화목 산전진차를 의사가 직접 가셔서 거기서 대형 버스가 이동을 해서 일주일에 2회씩 산전진차를 또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공중보건 의사의 배치라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중보건 장학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도에서도 이제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공공 간호사도 이번에 2명을 또 전국에 20명 중에 저희 도가 2명을 좀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공보건 의료에 대한 법률 제2주에서 지역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이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필수 의료 공백 해소 및 지역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공의료 지원단 설치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3억 3천이 확보가 돼 있고 지금 충북대 병원에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비용으로 권역 책임 의료기관 즉 충북대병원이 5억 3천, 지역 책임 의료기관은 청주, 청주연이 각 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실 있는 책임 의료기관의 역할 또는 도민의 역량의 공공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치료 가능 사망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5년도의 자료입니다. 15년도의 자료인데 저희들이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서 15년대 한 자료이기 때문에 찾기도 많이 어려웠는데 저희보다 평균이 되게 높은 지역이 사실은 음성이었습니다. 청주의 2배 이상의 사망률이 높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음성의 꽃동네가 증증 이제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쪽에가 충북이 58.5인데 86.3 음성이, 청주가 46.4인데 이렇게 높은 비율에서 충북이 이제 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제 청주일의 기능 강화 또한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저번에도 이제 보건복지부에 가서 건의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전국의 일동 공신은 보건소와 의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우리 의원님도 찾아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의문품까지 전달해 주신 거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실 손실 규모도 큽니다. 의료원이 지금 뭐 적자가 흑자가 뭐 4억, 적자가 5천만 원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적자 운영은 100억, 2억 원입니다. 시설이나 장비를 국토비 50대 50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청주의료원에 뭐 250억, 충주의료원에 뭐 130억 이렇게 사실 그걸 진짜로 의료원에 소입을 한다면은 그게 적자 운행인 겁니다. 국토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지원을 해주고 운영비만 사실은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복지부도 찾아가고 내일 모레도 또한 복지부에서 실장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건의도 한 게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래도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의료원인데 의료원에 대한 많은 적자가 작년에는 저작년에는 4억에 흑자했다면 올해는 한 23억의 적자입니다. 감염지병을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이제 다 못 주기 때문에 일부를 좀 그래서 좀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하고 국고보조금이 50대 50입니다. 국비 50, 도비 50이라 이 농특사업 같은 것은 3분의 2가 현재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를 했고 또 하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아닌가 국립대병원 의료진 파견. 사실 이제 저희 도에도 의료원에 작년만 해도 청주 의료원에 3, 충주 의료원에 5분인가 이렇게 해서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 교수님을 그 의료원에 가시면은
이제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비나 이런 것은 많이 현대됐고 그랬는데 이 의료진이 좀 지속적으로 거기 계시면서 의료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 순환근무, 의료원이나 이런 데 2, 3년 근무하면은 인센티브를 줘서 대학 교수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건 좀 건의를 했고, 공중보건의사 배치도 인구 50만이면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안 합니다. 의료원이나 청주시나. 지금 공공의 역할을 코로나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감염병 지정병원이라던가 이런 데는 호흡기나 내과 의사도 없습니다. 청주의료원에 호흡기 의사분 한 분 계시고 충주의료원은 감염내과나 호흡기 의사도 한 분이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좀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지방의료원의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달라는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두서없이 많은 얘기는 했는데 앞으로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 도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치료 가능 사망률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혹시 그 자원 의료기기의 노후화가 혹시 예전의 자료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충북 공공의료 강화대책위원회 장민경 사무국장님 토론하실 건데요. 그 사무국장님께서는 좀 이렇게 그 다른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부분 종합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민경입니다. 교수님 발제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공공의료가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여기 오신 분들의 의견이 많이 이렇게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준비한 것을 좀 발제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현장의 얘기를 좀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충북의 공공의료 현주소는 아까 교수님 발제해 주신 자료가 대부분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좀 생략을 하고 한 가지 제가 사례로 지금 현재 우리 충북의 공공의료에 대해서 지자체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리고 현실은 어떤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충주의료원이 그러니까 병원이잖아요. 의료원이고. 근데 작년에 충주의료원에 이제 원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셔서 충주의료원이 이제 지역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필수 의료의 한 분야인 산부인과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있는데 의사 인력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충주의료원에서는 그러면 이제 분만을 하겠다 이제. 의사를 구해서 분만을 하겠다라고 이제 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뭐 그러니까 재정 문제, 인건비 문제랑 충주에 그래도 그 산부인과 의원들 그냥 개인 병원들이 많이 있다. 더구나 또 요번에 여의사들로 구성된 산부인과 또 새로 생겨서 충분하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충주의료원이 그 지역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분만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여태까지 건국대 충주병원이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분만뿐만이 아니라 이 공공병원에서 필수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응급 위험 분만, 그러니까 위험 산모, 그리고 응급 분만 이제 이런 걸 담당을 하게 됐는데 충주의료원에서 못해서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었는데. 건국대 충주병원이 다 아시겠지만 그 의전원을 그 서울에서 편법 운영하다가 교육부에도 걸리고 더구나 작년에는 건국대 법인 이사장이 그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불법 120억 불법 투자한 거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임원 취소 승인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지금 해임 상태인데 아직 이제 법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가 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건국대 법인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건국대 충주병원이 워낙 충주에 설립된 목적은 그 우리 충북 북부 지역의 의료에 그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라고 하는 목적에서 건국대 충주 캠퍼스에 의대를 설립을 한 거고 그 건국대 충주병원을 실습병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건데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워낙 500병상까지 운영되던 대학병원이었는데 지금은 200병상도 채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의사들도 지금 계속 사직을 하고 있는 거고 얼마 전까지 그래서 응급 고위험 산모를 담당했던 의사 두 분이 사직을 하셨습니다. 사직을 하셨는데 꼭 이럴 때 사고가 터지죠. 4월 15일 날 그 건국대 충주병원의 응급실에 쌍둥이를 임신한 23주 된 산모가 하혈을 이제 해서 응급실에 건대병원에 왔대요. 근데 의사가 없는 거죠. 담당할 의사가. 그러니까 그 환자를 제대로 관찰도 못한 채 그냥 원주에 있는 연세 세브란스로 보냈어요. 가다가 태아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처치도 안 한 거죠. 못한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북부 지역의 현실이에요. 의료 현실. 이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이게 단순히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못한 문제일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로는 이제 청주충주의료원 역량 강화인데요. 아까 이제 그 청주의료원 오영수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주의료원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에 관련한 거를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단순히 청주충주의료원은 우리 이제 거점 중진료권의 책임 의료기관으로 단순히 그 필수 진료만 담당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계속 이제 발제해준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보건공단 김정혜 센터장님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역 책임 의료 공공병원에서 하는 역할은 그 진료뿐만이 아니라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지역에 있는 병원들과 민간 병원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보건소와도 그렇고 환자의 예방, 건강 예방에서부터 진료 그리고 사회로 복귀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건강하게 계속 살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역할을 공공병원이 하는 겁니다. 이런 건 민간병원에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이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좀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진짜 의료 인력들에 대한 게 가장 좀 크기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의료 취약지 공공병원 확충인데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북부 지역과 지금 남부 지역, 뭐 충주권이나 청주에는 그래도 이제 뭐 지역 책임 의료 기관도 있고 국립대 병원도 있고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되지만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건강 지표가 굉장히 낮아요. 여기 보면은 만성질환자의 예방 가능 입원율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만성질환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성질환자가 입원하는 확률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우리 충분히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서 이제 설문조사 지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에 대한 개선점은 지역별 의료 격차를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북부 남부 지역과의 청주권과의 의료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를 우리 지역민분들도 느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북부와 남부 지역에 그 만성질환자 예방 가능 입원율이 높다는 거는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 관리부터 좀 잘 하고 그 입원할 정도로까지 되기 전에 1차 병원에서 지역의 1차 병원에서 충분히 이거를 담보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우리 공공병원 확충 관련해서 단양에 이제 단양 보건의료원 30병상으로 이제 내년까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고 음성에 300병상 이상의 이제 국립 소방병원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이 되고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교수님 발제에서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공공병원이 역할을 하려면 300병상 이상은 돼야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00병상 이상이 돼야 임상의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질 좋은 의료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확보하고 경험할 수 있고. 근데 단양 보건의료원에는 30병상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0병상에 있는 병원을 가겠습니까? 300병상에 있는 병원을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큰 병원에 좋은 의사가 있겠지, 좋은 시설이 있겠지라고 하는 추상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공공병원이 3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그 북부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진료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민 전체, 그 지역 전체의 건강을 관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양 보건의료원의 30병상 가지고는 오히려 저기 지금 충남이나 전북 지역에 이렇게 보건의료원들이 그 군단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운영이 되는 데가. 근데 의사가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그냥 그 요양기관처럼 운영이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단양 보건의료원 30병상으로 만들어지면 과연 그 지역의 응급과 그 지역의 부족한 의료를 담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음성 국립 소방병원 300병상 규모로 소방병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거기서의 이제 응급 환자들이나 그리고 또 부족한 병상이나 이런 거는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음성 소방병원은 특화된 병원이에요.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특화. 그래서 화상과 트라우마, 그러니까 정신 트라우마 센터 이걸 위주로 운영이 되는 거라서 우선 급한 응급 환자나 병상 수 확보나 뭐 이런 거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의 전반적인 공공의료를 다 책임질 수는 없다라고 해서 저는 어쨌든 충주의료원의 역할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번째로는 건국대 충주병원의 정상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건국대 뭐 법인의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건국대 충주병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거의 고사 직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충주 지역의 인구 한 지금 20몇만 되나요? 거기에 어떻게 충주의료원과 건국대 충주병원이라고 하는 대학병원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 건국대 충주병원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도지사님이나 그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거로 알고 있어요. 저기 건대 의전원을 충주로 다시 이제 환원시키는데 애를 많이 쓰셨는데 사실 작년 이후로는 아직 도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 건국대 충주병원에 대한 아무 컨트롤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건국대 충주병원이 그나마 그동안에 이제 충주의료원에서 담보하지 못했던 그 필수 의료 그리고 응급 의료 이런 거는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담당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그냥 원주로 다 보내는 원주나 충북대로 그냥 환자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병원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주 지역의 전체적인 공공의료의 컨트롤은 충주의료원이 하더라도 이렇게 그 민간병원 더구나 대학병원이면은 굉장히 큰 자산이고 그 의료진의 질도 높을 거고 그래서 이런 그 민간병원하고도 협력할 수 있도록 건국대 충주병원의 정상화에 대한 노력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국대 충주병원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니까 뭐 충북대 분원을 충주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새로운 민간병원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긴 한데 신축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병원을 살리는 게 저는 충분히 더 효과가 있고 거기는 지금 건대 충주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 우수한 간호 인력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의사들은 다 떠나도 그 밑에 간호 인력들 직원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인력들이 어떻게 그 지역 사회에서 진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이 고민을 우리 지역이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충북대 병원하고 건국대 충주병원하고 이제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이 북부 지역에 굉장히 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건국대 그 의대가 좀 활성화돼서 지역에 좀 봉사할 수 있게 그래서 건국대
의대에서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의사 인력들도 확보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우리 충북도에서도 그 충북대 건국대 의대 의전원과 그리고 건국대 충주병원에도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민관 협력 그 소통 시스템 말이 이건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원에만 맡겨두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올해 6월에 이제 충북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 이제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어쨌든 지원단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충북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충북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 이제 출범을 한다고 해서 지역의 공공의료가 모두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원단은 정말 지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지원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이 협력체계도 그러니까 구축할 수 있는 그 기반은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 보건의료 지원단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게 그냥 프로젝트 기관이 아니잖아요. 프로젝트 사업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쭉 우리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이제 설계하고 계획하고 하는 역할을 할 텐데 인력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재정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인력이 있어야 지속적인 연구나 이게 정책 능력을 가질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계약직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단장님이나 뭐 책임연구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일반 연구원분들은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직이면 어쨌든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된다. 더구나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충청북도에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 그 과장님 굉장히 이제 많이 써서 국비 이런 것도 많이 따오시고 이제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공공병원이 민간 의료기관의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 그건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공병원이 민간 의료기관의 보충적인 역할이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을 선도하는 공병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간 병원과 협력을 해서 이 공공병원이 지역의 그 의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국비를 이제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한데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저희가 지역에서 계속 뭐 이제 내일도 보건복지부 만나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그 중앙 정부에도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런 그 노력이 저는 좀 많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민경 국장님 토론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 박종혁 교수님의 주제 발제와 네 분의 토론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플로어에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좀 상호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자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박종혁 교수님 혹시 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김영호 과장님하고 청주의료원의 기획조정실장님 참 노력 많이 하시는 거를 저 잘 들었습니다. 뭐 국비도 많이 따오시고 청주의료원에도 지역사회 여러 가지 공공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이게 청주의료원도 잘하시고 계시고 도청도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충북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충북대학교 보건과학융합연구 소장이거든요. 학생들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약간 치료가 가능한 사망률 이런 것들도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지표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하려면 굉장히 통계적 기법이라든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 충북이 굉장히 이제 안 좋습니다. 지표가. 그러면은 이거를 도청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청주의료원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장민경 국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도 나름대로 학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는 충북에서 35년 살았거든요. 서울에서 10년 살고
서울은 좋은데 왜 충북은 이 모양이냐.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충북이 그러면 이 지방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옆에 뭐 하시는지 도청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이 예산 지원을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을 주시고 한국병원도 아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한국병원도 주시고 그러면 이런 공공의료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경우는 좀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됐으면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기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보건의료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서 이 충북의 이런 것들을 문제를 논의를 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이 지표가 개선이 됩니다. 공공의료는 사실 이게 하나의 사업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사업들을 총괄하고 아이폰으로 봤을 때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하나하나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앱이 뭐 여러 가지 뭐 분만 사업 아니면은 뭐 건강증진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진짜로 충북 도민들의 전체 사망률, 치료 가능 사망률, 건강증진 관련된 지표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지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공공의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조화롭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성적표가 안 좋으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공공의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충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종혁 교수님 고맙습니다. 혹시 그 토론자 중에 또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제가 플로어로 우리 그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성백길 건보공단 대전 충청 지역 본부장님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를 참 잘하셨고요. 열심히 하고 의회도 열심히 하는 게 모습이 보여지네요. 그 도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 중에서 성과를 좀 구체적인 지표를 갖다가 우리가 설정해서 나가는 것도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적자, 흑자 개념에서 들어가면 의료원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건소라는 걸 우리가 흑자, 적자 개념으로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의료원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 시장을 갖다가 예전에 초기에 의료 전국민 건강보험 예전에 의료보험이라고 시작했던 그때 이후에 공공의료는 사실상 민간에 맡겨주다 보니까 큰 일이 있을 때 민간에 너무 민간 그 의료 시장은 잘 아시잖아요. 미국 같은데 뭐 예전에 그 이제 손가락 2개 잘리면 그 중에서 적게 수습이 나오는 거 수술하라고 권유하는 게 보험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도로 깔으면서 이거 적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없고 보건소 만들면서 이거 적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는데 왜 조금 보건소보다 조금 윗단계가 의료원인데 그 의료원을 민간 병원하고 같은 능력자로 만들어주는 거에 깊이 있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의료 강화, 충북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갖다가 그것도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고 의료원에서도 의료원 적자라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 의료에서 운영 적자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많이 메워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의료원이 적자 나게 되는 걸 갖다가 알면서 그게 2014년인가? 그때부터 적자가 확 줄어드는 게 의료 습관의 문제거든요. 그런 접근에서 해서 건강보험 쪽에서도 그런 걸 갖다 많이 지원하고 그러니까 같이 노력해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하는 모습들 보니까 아우 진짜 너무 제가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혹시 또 누구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그 제천 단양 지역에서 그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노정섭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지역이 제천 단양입니다. 그만큼 제천 단양이 의료 취약 지역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정책 토론의 내용 보다가 제천에 샀습니다. 제천의 어떤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또 답변을 하실 분 있으면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1년 동안 그 공공의료 강화 대책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그 공공어린이 병원하고 센터 요 해가지고 그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저기 공모를 받고 있더라고요. 받고 있고 그 작년에 제천하고 청주가 신청을 해가지고 청주는 그 재활센터 선정이 됐고 제천은 불행히도 저기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제천 단양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최고 낙후가 되고 취약 지역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그 재활 치료마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분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공공어린이 재활센터는 우리 지사님이나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건립하고 운영이 되도록 되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확인하고 온 거는 제천시에서는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공공어린이 재활센터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떤 충청북도의 행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선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계시는데 답변하실 수만 있으면 좀 해주시고 아니면 그 오늘 정책 토론에서 어떤 참고 자료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그 공공병원의 민간 위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진주의료원이 그 충격적으로 폐쇄를 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공공의료원이 수익 창출이라는 발상하는 자체가 저는 자격 미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최고 걱정이 많은 곳이 우리 의료원 그 노동자들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 수가 줄어들 경우에 내가 받을 급여, 봉급을 못 받을까 봐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참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또 지자체에서 공공병원을 민간 혜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민간 혜택하는 병원은 그 해가 거듭될수록 매년 적자에 허덕이다가 만성적자로 해다가 손을 털고 나가면 또 지자체는 또 다시 다른 병원을 민간 혜택해가지고 또 적자에 허덕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지자체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민간 병원입니다. 민간 혜택 병원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자 폭이 1년에 뭐 수억이 되고 수십억이 되는 거 아닙니다. 보통 보면 1억 정도, 2억 정도 이 정도만 지원이 되면 충분하게 건강한 진료를 할 수 있는데 그마저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이 지자체에서 그 민간 혜택하는 병원의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그 실질적으로 그 의지를 갖고 뜻을 갖고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 혜택하는 병원이 정말로 그 정부를 믿고 지자체를 믿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던 그런 정책 충청북도에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을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천에서 오신 노정섭 선생님이라고 하셨나요? 우리 그 충청북도에 네, 건의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그 어쨌든 공공의료에 대해서 그 제천에서 아마 어린이 재활 병원을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를 신청을 하셨었는가 봐요. 여기에 대해서 탈락한 것이 지자체의 의지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병원을 다 자꾸 민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
자꾸 망하고 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과장님 혹시 뭐 답변 가능하시죠? 예, 보건정책과장 김용우입니다. 아마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사실 뭐 이건 노인장애인 거 업무라 제가 뭐 자세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작년에 선정이 돼서 돈에 이제 하나씩 청주의료원에서 22년도까지 72억을 들여서 일단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천이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노인장애인과는 제가 설명을 드려서 제천 지역의 어린이 재활센터를 이렇게 하는데 도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서 우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좀 전달해 드리고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병원의 그 민간 의탁이 이제 진주의료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우리 의료원이나 이런 것을 민간 의탁을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원을 민간 의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의료원을 민간 의탁이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원장님을 공무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제가 질문드린 거는 건의드린 거는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청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을 민간 의탁하는 부분에 문제를 지적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한 어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야기 드린 거고 그 위탁 민간 위탁 부분은 아닙니다. 아, 네. 저기 제천에 청풍 사랑 노인 저기 요양병원인가요? 노인 요양병원 말씀하시는 예, 거 아니었나요? 그게 민간 위탁에 위탁이어서. 대해서? 예. 네. 그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해놓고는 민간에 의탁을 하다 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병원들이 운영을 하다 적자 본다고 또 그만두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말만 공공병원이다. 이 점을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충청북도와 기초지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실제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달라. 이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 보건정책과장님과 또 그 노인 장애인 과장님과 저희가 한번 같이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혹시 또 더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1분 정도씩만 마무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예,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공공의료는 시초가 아닌가. 정부에서도 5대 취약 분야를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내놓았지만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 지원이라던가 이런 게 의료비, 진단 검사, 감염병 지정병원을 위해서 사실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은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5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니까 이제 저희도 공공의료 지원단의 설립, 권역 책임, 지역 책임 일관이 이제 확대가 되는 하나의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취약계층에서 이제 국민 전체가 보편적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저는 마지막으로 지금 그런 움직임이 되고 있는 시초인 것 같은데 공공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사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장민경 사무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료원은 낙후돼 있고 그다음 의료의 질이 저하돼 있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팩트가 아닌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해보지 않은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지방의료원을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은데 오히려 조사를 해보면 연구에서도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거에
필요해서 저희 이제 공단도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움직이는데 이제 공단도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의료의 질이 정말 낮은지 이런 것들을 올해도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이제 시민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다 함께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양숙 실장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장비의 노후 관계를 말씀을 아까 교수님도 하셨고 우리 김영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료원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 지원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장비 좋은 거 많이 들어왔어요. 건강검진할 때는 의료원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거, 즉 공공성의 그 강화를 위해서 의료원에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달리기 선수보다는 축구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학병원과 또 진료의료 해송 관련해서 그 로컬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퇴원 환자의 연계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더 노력을 해서 환자의 그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시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 의원님하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하고 함께 축구 선수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다짐합니다. 네, 실장님 고맙습니다. 장민경 국장님. 예. 우리 충북의 이제 북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이 특히 이제 의료 공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공병원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도하고 이제 의회에서 잘 수렴을 해서 그게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발표하신 데에서 대전에서도 대전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노력을 해왔다고 했고 진주의료원도 2013년도에 폐쇄되고 이제서야 다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게 된 한 8년 정도 걸린 건데요. 지금 시작해도 그렇죠? 우리 충북에서 지금 시작한다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돈이 얼마 들어 막 이런 걱정보다는 빨리 지금부터 어쨌든 스타트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속도로 8km면 여기서 청주 IC까지 가는데도 안 걸리죠. 청주 IC가 한 10km 좀 넘는데 8km 가는 거면은 300병상 이상의 병원 하나 짓는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굉장히 잘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지역에서 요구를 하느냐, 그 목소리가 얼만큼 크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이 어쨌든 지속 가능하게 오래 살기 좋은 지역에는 좋은 병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 다른 데서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되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진짜 믿고 나의 일생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지는 우리 충청북도가 되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민경 국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박정혁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논의가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수계 의원님께서 혹시 책임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보건을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호 과장님께는 그 도지사님께서 이 충북 경제를 위해서 바이오 제약 분야 이제 많은 투자가 있는데 RIS 사업이라고 1년에 40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충북 보건의료 통합벨트 그런 것들을 좀 잘 구축을 해서 이 그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 조정하고 RS 사업에 이제 400억에서 한 100억만 좀 투자를 하시면 이 RS 사업하고 이런 그 보건의료 벨트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충북의 이 보건의료를 좀 더 이 혼나고 이렇게 손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선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더 그 좋은 충북, 건강한 충북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방향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박종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토론회를 통해서 특히 박종혁 교수님께서 지표를 통해서 충북의 건강 지수가 낮은 것 그리고 이렇게 타 지역으로의 환자의 유출이나 뭐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알고 봤더니 의료의 질의 문제이다. 그것들은 그동안 민간이 우리가 담보를 해왔었지만 공공이 이 모든 것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토론자와 박종혁 교수님 모두가 함께 이렇게 동일한 의견을 주셨었고요. 특히 우리가 공공의료에서 더 이상 적자라는 이제 논의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강조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해서 해나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컨트롤 센터의 역할을 공공의료 체계가 해내야 된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전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강조들을 함께 해주셨고 특히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양적 확대뿐만이 아니라 질적 확대가 상당히 중요하다, 확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지역 격차 필수 의료 서비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정말 해내야 된다라는 과제를 우리 스스로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건보공단의 정말 직원분들이 이렇게 다 함께 참석을 해주시고 끝까지 안 가시고 이렇게 남아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건강보험, 의료보험 체계가 사실 이제 저도 시코라는 영화를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정말 수십 번을 보면서 미국이 저렇게 악랄한 나라인데 우리는 왜 미국이란 나라를 부러워했을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행복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응급 의료 체계가 무너져 가고 있고 기존의 병원들이 또 열만 조금 나도 응급 환자를 받지 않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건보공단에서 많이 와 계시지만 제가 이제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병원을 다니시더라고요. 뭐 한의원 가셨다가 정형외과 가셨다가 어디 가셨다가 물리치료 받고 왔어. 어디 병원에 가면 괜찮아. 이렇게 의료 쇼핑을 하는 문제도 우리가 좀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 나오신 내용만 갖고도 우리가 토론해야 될 사안들은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회 설치라든가 포럼의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정말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시스템이 시급하다라는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도 도에 대해서 우리 박형영 위원장님이 또 건보공단 출신이시니까요. 함께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서 정말 충북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주제 발제를 해주신 박종혁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에게 여러분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함께 남아주신 우리 성백길 본부장님과 건보공단 직원 여러분 또 제천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 충북지역 공공의료 진단과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